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라이브입니다. 명절에는 사람들이 현금을 써야 하고 또 10일이 월급날인 곳들에서 현금화를 많이 하는 건지 굉장히 재미없는 장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산 챙겨가시고 안전운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월 10일 화요일 아침 간추린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금은 1g당 57,870.55원으로 마이너스 1.18%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1,193원으로 0.13% 하락했고요. 중국 위안화는 167.52원으로 마이너스 0.25% 하락했습니다. 어제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2019.55포인트로 0.52% 상승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마감한 나스닥 증시는 8,087.44포인트로 0.19%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달러 가격은 1,268달러이며 전일 대비 1.55%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인민은행 결제국 부국장이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현존 디지털 결제 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앙은행이 담보하는 디지털 화폐가 법률적으로 보나 보안적으로 보나 또 기능적인 면에서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디지털 통화 정말 나오는 것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포브스는 지난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린 해킹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이 거래소들의 자산에 대한 보험이 생겨야 해킹이나 사고 등에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대변인이 스위프트라고 하죠. 런던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쓸모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스위프트가 하루에 3,200만 건의 금융거래를 처리를 하는데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스위프트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므로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암호화폐가 여러 곳에 쓰이는 것 같지만 실제 결제 수단으로서는 매력이 크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단 혹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쓰여지는 곳 같은 경우에는 국제 송금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국에서 일하는 필리핀의 노동자들이 필리핀 본국으로 옮기는데 몇 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기업 간의 결제를 이더리움이나 테더화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수수료와 속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암호화폐 송금과 관련되어서 확실한 법이 없기 때문에 외환관리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다수의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향후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급락 후에 반등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성장 곡선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6,000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상승 모멘텀이 재개된 이후에 반등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전문가도 있고요. 2012년도에 금값의 대침체기를 겪은 후에 정점을 찍었던 것 같은 움직임이다 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9,500달러 선이 무너지면 7,000달러까지 급락할 것이고 2020년도에 반감기에 16,000에서 24,00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2017년 대상승장이 오기 전에 전문가들이 차트를 기반으로 한 분석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이들도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새겨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유 헬스케어 사업을 위해서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와 손을 잡고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단계적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물이 움직였습니다. 거물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의 하드웨어 원래 제조사 레저의 지갑이 머지않아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드웨어 지갑 레저와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의 삼성이 결합은 암호화폐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레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용은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하다가 실패해서 저는 1년째 장롱에 처박아 놨습니다. 다음은 거래소 소식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업비트에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법적 소재지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하는 등 여러 기준을 정하고 있다라는 FATF 권고안 내용에 따라서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수집해서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특성을 보유한 암호화폐인 모네로, 대시, 지캐시, 헤이븐, 비트튜브, 피백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또 잠정적인 거래 지원 종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비교적 덩치가 큰 코인들이었는데 이번에 타격이 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빗썸 글로벌에는 오늘 오후에 16시에 팍스 골드가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원이 9월 13일 오전 9시쯤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포크 일정에 맞춰서 입출금을 일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OKEX가 알고랜드의 월간 스테이킹 리워드 프로그램에 참여함의 대회에 따라서 OKEX 코리아는 알고랜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에어드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CP닥스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용 약관에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외국인에게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 당국의 조치에 따른 조치로 추후 관련 법률 변경에 따라서 정책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암호자산 투자자 필수 어플, 투자정보 속보 플랫폼 코인리스의 앱의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이 지금 대부분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코인들은 10배나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은 이 속도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 코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트코인에 관한 정보들을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 중에 흥미로운 정보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소한 1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가 무려 73만 2,9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만 출금을 하고 있고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점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1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더 듣기 전에 10월쯤에는 1비트코인 정도는 장기적인 투자로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가총액 12위의 스텔라 루멘이 암호화폐 메시지 앱 키베이스와 함께 20억 규모의 에어드랍을 진행했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하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봤는데 UI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 전부 영어로 돼 있어서 사용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씨 코너입니다. 아주 사소하거나 쉬운 질문도 상관없으니까 댓글에 많이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어제 껌껌남매님께서 질문하신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지금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한 분을 연결하기로 했는데요.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 유튜버 칸타님한테 전화를 연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타님 최근 방송에 알트코인 대상승장을 예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화번호 있네. 이분이 아침 잠 늦게까지 자가지고 이게 전화 연결이 되려나 모르겠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칸타 대장님. 네네. 네, 그 아침부터 전화를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네. 그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엊그제 알트코인들이 잠깐 상승을 했잖아요. 살짝 올랐었죠? 네, 살짝, 굉장히 살짝 올랐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알트코인 지금 올랐던 상황. 네네네. 이게 뭐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알트코인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살짝 기대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5월에 비해서는 네. 뭐 굉장히 상승폭이 적었었고요. 아, 네, 이게 그렇죠. 하락폭이 너무 커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네네.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락폭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을 한 거죠. 살짝. 음, 그 올라갈 때가 돼서 이제 살짝 올라간 거네요. 그쵸.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냥 살짝 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엄청 계속 크게 폭발적인 상승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럼. 살짝 그쵸. 반등이니까.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알트코인들이 그 오르려면요. 네. 지금 이제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 알트코인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제 최근에 ICO 같은 거 이제 몰락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ICO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이제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더리움의 수요도 빠지고, 그럼 이제 알트코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더리움 수요가 빠져가지고, 네. 이더리움도 하락을 하고, 그러면 또 투자적인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알트코인에 대해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 악순환이 들어간 거죠. 알트코인 투자를 또 안 하게 되고, 그럼 네. 또 그만큼 또 기관은 또 팔아야 되거든요. 네. 기관은 또 팔아야 되는 이제 물량이 있으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 하락을 하고, 아, 네. 근데 그, 이거를 없애야 네. 되는데, 네, 네. 사실상 이제 ICO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네, 그걸로 재미를 볼 수 있는 장이 아니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전고점을 넘어주면서 네.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아, 그렇죠. 그러려고 네, 네. 비트코인이 과거엔 하락을 그렇죠. 하면서 맞아요. 예,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나와줘야지 네. 알트코인이 이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최근에 제가 그 거래소들 실제 방문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트래픽을 체크를 해봤는데 네네. 최근 6월 달,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이 막 펌핑이라고 그러죠. 순환해서 계속 가격이 막 폭등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여러 거래소들이 최근에는 상위 거래소들로만 집중해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더 아, 이상 그 일반 잡코인이라고 그러죠. 잡코인들의 투자에 대한 네네네. 매력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게 ICO가 됐든 어떤 수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뭐 이렇게 투자 시장 전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그쵸, 생각을 하고 거래량 있습니다. 자체가 이제 네, 전체적으로 많이 거래량이. 하락하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다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궁금한데 이제 네.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비트코인 투자를? 저는 한 4, 5년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전에 연휴에도 이 코인 시장을 보셨잖아요. 이전에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이때 비교해 네네. 봤을 때 연휴 때 비트코인의 대체적인 흐름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기억하세요? 설날이랑 추석이요? 네. 어, 추석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억하는데 설날은 잠시만요. 날짜가 언제인지. 오늘 추석이에요, 추석. 아, 내일 모레 추석이에요, 그죠? 추석이에요, 추석. 아, 예. 아, 작년 네. 추석이 이때였구나. 그, 이때쯤 그냥 횡보했네요. 계속. 아, 횡보했죠. 네, 예. 맞아요. 횡보했죠. 네. 한 6천 달러 정도에서 이제 와, 하락을 작년에요? 했었잖아요. 크게, 네. 네, 크게 하락을 하고 그 네네. 중에서 이제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었거든요. 네. 추석 때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추석뿐만 네, 아니라 네네, 연휴가 이제 긴 경우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뭐 물론 이제 코인은 계속 다른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그렇죠. 횡보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그렇죠. 기억으로는. 네. 예. 확률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명절 때는 이제 가족들도 오고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인하고 있으면 등짝 맞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어차피 예, 예. 네. 아, 어차피 하긴, 이제 네, 코인이 네,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인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아, 예. 네, 한국인들도 비중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칸타님은 이번에 연휴 때 비트코인 하실 건가요? 아니요. 거 봐요.
근데 확인은 그러니까, 할 네.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큰 그래서 고래이신 칸타님도 안 하시니까. 네, 무슨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글로벌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 하락폭이 커야 비트코인이 급상승장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들을 많이 했어요. 이 소식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차트 전문가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하락폭이 커야지 비트코인 이제 급상승장이 올 수 있다고요? 네네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네. 그냥 과거 패턴이 계속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럴 거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이제 과거에 보시면요. 네. 항상 비트코인 급상승장이 시작하기 전에는 네. 급락이 있었어요. 네, 급락이 있고 나서 네.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그 급락은 네네. 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 급락이 일어난 이유. 뭐 예를 들어 일어난 이유요? 네, 그게 고래가 어떻게 네네. 어떻게 되냐면요. 네네. 보통 패턴이 네. 지지라인이 지지라인이 네. 있잖아요. 네. 그 강력한 지지라인을 한번 그게 계속 지켜줘요. 예를 들어서 네. 뭐 한 1,000만 원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었으면은 네. 그걸 지켜주다가 네. 그게 한 번에 딱 뚫리면서 거의 반토막이 나요. 그런 식으로 네. 팍 떨어지거든요. 최근에도 그랬죠. 한 6,000달러, 과거 한 1년 전에도 6,000달러에서 강하게 지켜주다가 급락이 있었잖아요. 네. 한 3,000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이게 지켜준다는 얘기가 네. 그 6,000달러 선에서 매수를 하려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있었는데 다 빠져서, 네, 이거를 다 일시에 무너뜨리는 매도하는 네. 사람들이 훨씬 올려 많다 나와요. 보니까 한 방에 밑에까지 가격이 내려가 버리는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보유한 사람의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그래야 이걸 뚫을 수 있는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가격을 더 내릴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격이 내려가서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쭉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네네. 네, 이런 거죠.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 와야,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상승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동향으로 봤을 때 짧게 좀 걸 부탁드릴게요. 이끌 수 있는 재료요? 네, 근데 일단은 네네, 이제 비트코인이냐 알트코인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네, 아까 그렇죠.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은 그냥 차트상으로 흐름이 좋아야지 네. 네,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지금 좋은 최근에 계속 횡보를 네, 하고 있잖아요. 횡보하고 있죠. 네, 지금은 좋은 그래서 상황인가요? 좋은 상황인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충분히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더 하락할,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하더라도 네, 앞으로 뭐 한 7,000이나 8,000달러 위에서는 무조건 반등을 해서 네, 상승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7,000달러 정도 깨진다 그러면 계속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거네요. 7,000달러가 깨지면은 힘들다고 봐요. 네. 오히려. 네. 네, 그럼 7,000달러대가 깨지면요. 음. 그 심리가 많이 죽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오늘 오늘 앞으로 이제 다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네. 네, 차트 고수 그 유튜버 칸타님이셨고요. 알트코인은 언제 오를까요에 대한 이야기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로들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는 추석 연휴라서 저도 코인 안 하고 쉬려고 합니다. 명절 끝나고 뵙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저희 크립토 투데이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